중학교 3학년 친구 중에 자연계로 의대를 가야 되거나 공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수했을 때는 해야 되는 과목이 확통돼야 되죠. 사탐돼야 되죠. 공통과학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 파트도 더 해야 되는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중3 아이들이 불리한 입시로 바뀐다. 왜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을까? 고대가 왜 올해부터 반영할까? 연대는 왜 따라서 내년에 반영할까? 2028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입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예비 고1이에요. 예비 고1, 중3. 중3, 그렇죠. 지금 중3 친구들은 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가 네.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의 갈림길에 빠져 있다라고 봐도 이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갈 것이냐 재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재수를 하기가 어려운 입시 상황으로 바뀐 거죠. 재수를 해도 고등학교 때 재수를 하게 되면 국어 공부도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요? 왜냐면 지금 중3까지는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자문 중에 선택해야 되죠. 네.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 중에 선택해야 되죠. 근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선택을 하고 고3 때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 특히 국어는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이름이 바뀌면서 모든 걸로 다 들어가요. 통합국어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8의 최대 승자는 네. 국어 선생님들이에요. 국어가 계속 승승장구네요. 국어 선생님이 제 최대 승자인 거고 네. 수학 선생님들도 은메달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에서 확통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확통한 과목을 더 가르칠 수가 있다. 물론 기하라든지 미적분 투가 빠지다 보니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공통국어라고 돼 있는 게 현재는 엄매랑 화작이 안 들어가는데 2028 수능 보는 애들한테는 엄매랑 화작이 공통국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매와 화작이 이름이 바뀌면서 네. 이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매를 했던 애들은 화작을 해야 되고 화작 그쵸. 했던 애들은 엄매해야 되고 수학도 원래는 확통이 선택인데 2028부터는 확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재수를 했을 때는 더 해야 될 게 없어요. 수학은. 근데 이과 아이들이 재수했을 때는 확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한 과목이 늘어나는 거고 안 했던 사회를 또 해야 되는 거고 했던 과학을 버려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이나 화학을 본인이 선택했어요. 그 물리랑 생명과학의 기본 지식은 다시 또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친구 중에 자연계로 의대를 가야 되거나 공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고3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수했을 때는 해야 되는 과목이 확통돼야 되죠. 사탐돼야 되죠. 그리고 공통과학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 파트도 더 해야 되는 그래서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중3 아이들이 불리한 입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어머님, 고1 올라가는 어머님들한테 저는 이제 설명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지인들이 막 전화를 와요. 어디 가야 되냐.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정말 근면성실하다. 그럼 지역의 자사고를 보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에 집중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현재 중3 친구들이 사상 최대 학령 인구고 인구가 좀 줄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건 우리 친구들한테 고3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 가려고 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이거나 아니면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강을 건너가거나 저쪽에 북쪽으로 굉장히 지역의 내신 잘 따기 위해서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저쪽에 남양주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쪽에 서울에 불광동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막 이쪽 저쪽은 막 이사할까? 이런 고민해요. 오케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중3은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가장 유리해요.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대도 1000명이 늘어나는 두 번째 해가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대학에 담겨져 있는 공학도 뭐 내가 치의학과, 약학과 다니는 아이들이
마지막 똑같은 수능에서 의대를 한 번 더 노려야 되겠다. 사상 최대의 수능 응시자 숫자가 랭킹이 될 거예요. 이때. 그럼 정시는 가장 치열한 입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잘 선택해야 된다.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라는. 일반고로 가면 강남권보다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 또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 가려고 하면 어차피 여기랑 내신 따기가 똑같이 어려운데 진학 실적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시거나. 그래서 설명회 많이 다니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빨리 어느 지역이 우리 아이한테 궁합이 맞을지를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친구면 국영수 사고에 무언가 균형감이 있으면 자사고 보내시면 돼요. 근데 뭔가 이런 균형감이 잘 안 맞아져 있으면 조금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서 일반고 보내는 게 낫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수능 변별에 대해서 또 말씀 여쭤야 되는데요. 어쨌든 수능 변별력도 현 수능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역시 또 다른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겠죠. 정시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때가 되면 표준 점수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해지냐라고 질문하면 수학이 제일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국어라는 과목이 원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표준 점수로 돌리면 99점에서 109점 사이에 수렴을 해요. 범위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게 국어예요. 원래 원점수보다. 근데 수학은 다 맞은 친구랑 빵점 맞은 친구랑 83점으로 압축돼요.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국어가 오히려 넓어요. 네, 그 이유는 국어라는 과목은 오지선다형이고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다 맞는 친구랑 다 틀리는 친구가 0점이 아니라 20점 이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서 원점수보다 부피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계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변별력 확보가 국어는 항상 돼요. 근데 수학은 수포자가 있는 거죠. 수포자가 우리나라에 약 20%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왜 20%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의 수능 1번에 정답률이 매년 85%에 수렴해요. 그럼 찍어서 맞춘 애가 있으니까 합치면 2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 애들은 시험이 쉬우나 어려우나 항상 11점이에요. 수학은 주관식이 있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은 다 맞죠. 제가 이번 9월 모의평가도 2,500명이 다 맞았던데 이렇게 양극단에 있다 보니까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80점대 초반으로 아이들 점수가 줄어요. 그럼 이 얘기는 4점짜리가 3점의 표준 점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 얘기한 건 수학 선생님들 얘기였던 거고, 여태까지 자연계가 수학이 중요했던 건 반영 비율이 높아서 중요했던 거지, 점수 체제로 보면 국어가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2028이 되면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90%예요. 평가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수학이 4점짜리가 4점 이력이 돼요. 국어는 100점에서 0점인데 애들 점수가 줄죠.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래서 수학이 더 중요해지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근데 두 번째 변별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그 아이들의 변별력은 어떻게 될 거냐는 난이도에 연관이 될 텐데, 이 시험이 3년 뒤에 실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평가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으로만으로도 뽑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소비자 입장인 거고 학생들 생각인 거고 대학들 생각은 다르죠. 왜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을까? 고대가 왜 올해부터 반영할까? 연대는 왜 따라서 내년에 반영할까? 2028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대학별고사 논술을 보는 건, 면접을 보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면접도요? 네, 면접이나 논술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걸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는 시간, 평가 채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시는 1월 10일쯤까지 원서수 마감하고요. 1월 말까지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요. 그 사이에 면접 논술을 집어넣으면
이게 예체능계도 있는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조적으로 집어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내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서울대가 그걸 뜬금없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2028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주요 대학교는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지금 이제 3개 대학교가 발표했는데 제가 봤을 땐 7개 대학까지는 이걸 따라갈 거다. 2028 전까지는. 논술이나 면접보다는 내신을 가미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 정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한계가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은 말씀을 오늘 드리면 대학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들은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 수시랑 정시에 결국 수능과 내신이 반영이 다 되는 구조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시와 정시의 구분이 모호해진 지점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8학년도 입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말이 처음에 화두가 됐었어요. 그때는 뭐 수능이 등급제니까 내신도 등급제니까 대학 모의고사도 어찌 보면 등급제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대학들은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3가지의 중요성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입시에서 우리가 큰 틀로 보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내신이 어차피 뭐 5등급인데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이게 과목이 기존보다 엄청나게 늘어요. 늘었다는 게 공통 탐구 때문에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한 학기에 보통 학교마다 편제가 다르지만 36점을 배점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36이라는 거죠. 그럼 36이라는 건 국어 5시간, 수학 5시간, 영어, 사회, 과학 이러면 25시간에 뭐 기술 과정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음미체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학기에 배우는 게 보통 36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3학년 1학기까지 5시간을 집어넣으면 210학점이 되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의 단위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단위수 중에 여태까지 중3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그리고 고2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내신 등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선택이나 전문교과나 이런 과목을 싹 다 뺐던 거죠. A, B, C로. 근데 지금은 이제 212학점 중에 음악, 미술, 체육만 빼고 나머지 거의 200시간이 모두 다 등급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4시간짜리가 등급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2시간짜리가 등급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죠. 이걸 다 합쳐버리면 40과목이 넘을 거라고요. 그럼 40과목을 1, 2, 3, 4, 5등급으로 나누면 쉽냐? 라고 하면 엄마들은 쉽죠. 10% 그 안에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기술과정도 등급으로 매겨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수능 때 공통사회, 공통과학밖에 안 배우는데 물, 화, 생지, 뭐 원투 과목 다 배우는 학교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내신 부담이 커지죠. 변별력이 생겨요. 수능도 9등급제예요. 수능 최저로 반영되는 거. 국어, 수학, 영어, 이 사회과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으로 나눠버리면 5과목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대학은 변별할 수 있죠. 변별력이 생기죠. 그것도 불안해서 상위권 대학은 면접으로 또 무언가 반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면 이 수시에서 논술을 뺀 나머지 전형은 내신이 무게중심이 가 있는데 양령으로 이 수능 체제와 면접이 있는 거고요. 정시는 수능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데 내신이 또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비슷한 점수로. 그래서 아이들은 최소한 2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 2가지는 내신과 수능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영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맞아요. 전형이 나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학년이 딱 끝났을 때 내신을 가져갈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 입학 전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 4, 5등급은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도 1등급과 2등급의 변별력은 줄여줘야 된다. 언제요? 정시 때는. 그러니까 내신을 버린다라고 해서 이제 요즘 애들이 엄마 나 정시 파이터야. 뭐 4등급, 5등급, 6등급 지금 현재 중3까지는 정시로 대학 갈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이 되면
3, 4, 5등급 이하가 되면 변별을 위해서 또 의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의미가 2등급인 거예요. 네, 버리더라도 앞에 이자는 사수해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미적 투하 기하가 빠지면서 이공계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네.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목소리는 네. 누가 내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목소리는 누가 내는 게 정상적인 거냐면 대학에서 는 네, 이공계 대학에서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기존에 예전에 우리가 2002학년도 처음에 대학 입시가 자율화되기 처음 시작했을 때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서울대에서 어떤 걸 했냐면 입학한 친구들한테 미적분 기본 가르치고요. 공대 친구들한테 물리 가르쳤어요. 합격해서 네, 수업 합격해서. 들어오기 전에 네.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월 달쯤에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2월 달에 이런 무언가 선행학습을 시켰던 거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했을 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얘기가 크게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소위 말해서 이 스피커가 큰 학교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사고이고 강남 쪽 학교가 스피커가 크다라고 생각되죠. 근데 그건 학부모님 생각인 거예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2,000개 고등학교에서 1,500개의 스피커가 더 큰 거죠. 필요 없다라고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교육부가 살짝 언급한 심화수학의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으니 고민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저는 도입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요. 그렇군요. 만약에 서울대에서 전처럼 이제 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불러서 뭐 심화 미적이나 고등학교 때 안 배운 걸 가르치면 분명히 개탄의 목소리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배울 애들이 배우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산업화 시대 때는요. 무언가 우리 생산자들이 모든 기술을 다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4차 산업 시대인데 뭔가 물리 좀 모른다고 해서 전자공학과 수업을 듣는데 어렵냐? 물론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이게 뭔가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본인이 학습할 수 있거든요.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을 대학 내에서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가르쳐야 된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거나 무언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라든지 무언가 수준을 쫓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거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너무 명쾌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구, 수능 탐구 영역이 출제 범위가 네. 1학년 학습 과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2, 3학년 때는 이게 수능 공부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그 학교 현장의 수업이 약간 파행적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파행적으로 가죠. 그걸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우려한다는 얘기 이런 거죠. 우리가 공립고등학교랑 사립고등학교의 패턴이 밖에서 봤을 때 똑같지만 안에서 운영될 때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의 필요 시수가 4시간이라고 하면 고1 과정 때 그걸 다 끝내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가리키면 되죠.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내신 때문에 잘 쫓아올 거예요. 2학년까지. 예. 내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이탈하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사립고등학교를 위시해서 이런 고등학교들은 3학년 1학기 때 지구화학 2, 물리 2 이런 걸 깔고 실제로 그 수업을 할 거냐? 제가 만약에 교장이라고 하면 안 시킬 거야. 그럼 뭘 시킬 거냐면 물리 2 시간에 수능 완성 공통과학, 지구화학 2 시간에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무언가 EBS 연계 교재라든지 수능과 연결된 걸 집어넣을 수 있는 편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다른 고등학교는 그렇게 못 만드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공립고등학교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파행으로 움직이는 학교들이 생길 텐데 이걸 물론 단위교육청에서 실사 문제 점검을 하면서 막으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파행이 어느 정도 특히 고3 때는
수능 중심의 내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그렇죠. 의미를 담고 네네. 계신 거죠. 네네.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제 이건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초등 고학년, 네. 중등 1학년 애들 과학 선행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 학원 이제 안 다녀도 되나요? 학원을 안 다녀도 되냐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과학 강사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뭐 과학학원 원장님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입시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였어요. 저 메가스터디 있으니까 저희 이 공통과학의 대표 강사가 장풍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완전히 신났다. 이분은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라인업이 만들어진다. 제일 신났다. 물화생지의 일타 강사들은 고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반대로 사회 강사들은 무언가 두 과목 생하고 융합이 가능해요. 경제학과 전공한 사람이 사회문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경제학과 졸업한 사람이 생활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회 과목이라는 건 어찌 보면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사는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학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과학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거 공통과학 책을 가만히 보면요. 제 장풍 선생님도 치다하지만 엔지! 힘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커피 한 잔 먹어야지.